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총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09위에 해당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70%는 산지, 바다 주변에는 3,300여 개의 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는 교량과 터널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교통 환경인데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만 해도 30개가 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량 안전에 매 순간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36화 성수대교 붕괴와 교량 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이덕근 실장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화입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고 계신 분이라면 교량이나 터널을 무조건 한 번은 지나치셨을 겁니다. 네? 아니라고요? 그냥 평탄한 도로로 쭉 달리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뭐 바닷가라든가 강을 건넌다든가 이럴 때 말고는 사실 이게 교량인지 아니면 그냥 도로인지 거의 모르잖아요. 국토안전관리원 특수시설관리실의 이덕근 실장 역시 무심코 운전에만 집중하다 보면 교량인 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바닥이 덜컹하거나 아스팔트 길이 어느 순간 콘크리트로 바뀌었다면 그 도로는 교량이었을 겁니다. 도로 환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량. 하지만 우리에겐 교량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과 마장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등교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치면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바로 그 시간에 성수대교의 상판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120m 경관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가운데 한 48m가 이렇게 어떤 핀으로 연결해서 중간에 이렇게 얹혀놓은 핀 경첩 같은 걸로 연결해 놓은 거고, 나머지 교각과 교각에 36m씩 연속돼서 이렇게 있는 이런 것 중에서 요 가운데 36m가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동시에 딱 떨어져서 거기에 탔던 봉고차에 이렇게 같이 떨어진 분들은 뭐 다행히 좀 괜찮았고, 안타까웠던 건 이제 그 구간을 지나다가 버스의 뒷바퀴가 못 지나가서 뒤집어져서 그때 사상자가 많이 생겼죠. 이 사고로 3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1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까지 겹치면서 속도에만 집중했던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나게 됐죠. 당시 뉴스에서 자주 나왔던 말이 바로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성수대교가 성수동하고 압구정동을 잇는 이 트러스 형태 교량인데, 이 트러스가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엮어서 만드는 교량 형식이거든요. 이게 1979년 10월에 완공되었고, 완공되었을 때 이 교량을 받치고 있는 하부 교각이 22개거든요. 그 22개고 교각하고 교각의 사이가
120m였어요. 그 당시에 한강에 있는 교량들이 일반적으로 한 3, 40m, 그리고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한 60m 정도 되는데 120m면 엄청 긴 연장이거든요. 그 당시 건설 기술로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른 한강 교량들보다 교각과 교각 사이가 서너 배는 더 길었던 성수대교. 그런 만큼 꼼꼼하게 만들었어야 했고 완공된 후에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 붕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중에 그게 뭐냐 하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 원인 규명 감정단 활동 백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한 95년 6월에 발간됐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따르면 그 결론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원인으로 딱 요약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놓고 주 원인은 그 연결부가 있는 곳의 용접 불량이다. 결국은 뭐 부실 시공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부수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원인이다 라고 딱 거기에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건설 당시에 관행적인 저가 입찰, 형식적인 기술 평가, 기술 축적 없이 신공법을 무리하게 도입한 거, 그리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 거, 이 큰 교량이 그 당시에 2년 6개월 만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저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강조하던 사회 분위기가 낳은 비극적인 사고였고 예방만 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면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은 후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삶과 환경을 중시하는 안전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이동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찾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그 후 96년부터 기존 교량을 헐고 성수대교 복구를 시작했고 본선 8차로 확장과 주변 간선 도로를 연결하며 2004년 8월 지금의 성수대교가 완공됐습니다. 그 사이에 교량 설계 기술과 시공, 유지 관리 기술이 발전하였고 교량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관도 생겨났습니다. 1995년 4월 현 국토안전관리원의 전신인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창립 당시에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자들로만 구성된 기관이 좀 이례적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설하는 게 이렇게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 지어진 것을 안전점검하는 업무는 3D 업무로 여겨졌죠. 그 당시 처음 하는 일들이라서 굉장히 이 업무 이 안전 진단 점검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성수대교 붕괴라는 아픔을 딛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1990년대. 당시 교량 안전과 관련한 이야기는 내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36화 성수대교 붕괴와 교량 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이덕근 실장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